네, 안녕하십니까. 초반맨 TV입니다. 오랜만에 증권 시장을 돌아보면서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의 포지션은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금융시장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행과 신한은행 뭐 여러 가지 이 대기 시가총액 상위 대은행들이 있잖아요. 1금융권. 시가총액이 높은 1금융권들과 연기금 그리고 국민연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정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큰 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을 이제 상승 턴으로 해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자, 영국 증시, 유로스택, 독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의 가장 중심지인 이제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예? 유럽이죠, 유럽. 유럽 쪽에 이제 영국 증시로 보게 되면은 자, 지금 거의 전고점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금융 관련된 금융 중심지에서 지금 차트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증권으로 보게 되면은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와 성장주입니다. 예, 기술주와 성장주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금리가 거의 뭐 지금 적금 금리도 약 10% 정도 됩니다. 우대율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은 10%대 적금이 많이 상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개인 투자자들은 적금 상품을 10%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약 1억이면은 1년에 1천만 원이라는 이익이 생기는 부분인 거죠. 예, 그거를 쪼개서 한다고 하면은 1년에 뭐 쪼갠다 하더라도 어차피 1억 정도 되면은 적금으로만 아무것도 원금에 대한 보장을 해주면서 원금 손실 없이 1천만 원을 벌게 되는 거고 약 12개월이라고 하면은 약 한 90만 원의 이익이 추가적으로 생긴다고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은 적금을 드는 게 쪼개기에서 적금을 드는 게 오히려 이익이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약 5천만 원, 은행사들이 파산을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5천만 원어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여러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에다가 분산으로 이제 적금을 들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성장주, 기술 성장주죠. 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기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우상향을 하고 있지가 않나요. 지금 약반등인 부분인 건데, 저는 앞으로도, 지금 금리 상황으로 봤을 경우에는 기술 성장주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술 성장주들은 그동안, 어느 정도의 신용과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주가를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실적으로 반영된다고 했을 가정하는 글쎄요. 기술 성장주의 매력은 없어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쪽에 많이 보여지고 금융 쪽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부진은 한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우상향으로 해서 전고점 부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했을 가능한 지금 결국에는 나스닥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어떠한 업종에 대해서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증시가 거의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JP 모간이나
시가총액 다우지수의 시가총액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여러 가지 은행사들의 차트를 보면은 다우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보게 되는 거죠. 자, JP모건 같은 경우는 최저점 106달러에서 지금 130달러 정도가 되고 있네요. 130달러. 그러면은 106달러에서 31% 131달러가 됐으면은 약 몇 퍼센트냐? 24%가 올라간 부분이네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도 은행사들이나 증권사들이 저점부터 24%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내 증권사와 시가총액이 높은 증권사들은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은 지금 시가총액이 낮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50%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더 그거에 못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전체 미국의 전체 흐름과 전체 상황들 자금의 유입들 그리고 그 자금들이 유럽 증시 쪽으로 가면서 그 세계 금융 증시로 빠지고 있다.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는 은행 쪽에 지금 돈들이 모여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됐던 게 뭐냐? PF라는 부동산 상품을 증권사들이랑 은행에서 이제 발행을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은행들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원체 나라가 크니까 땅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자, 중국에서 땅을 사면 뭐합니까? 땅이 그렇게 넓은데, 예?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는 제가 왜 부동산이랑 땅이랑 막 투자를 해야 된다 뭐 투기를 해야 된다 돈 모아서 땅 사야 된다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옛날 사람들의 방식인 거고 저의 방식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땅에 대한 가치라는 거는 원래 없어요. 땅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생산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 게 땅입니다. 즉 땅이라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 어떻게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같은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으면은 올라가는 거고 싸다고 생각하면은 막 이런 어떠한 시세 조종자들이 시세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은 JP 모건과 그리고 아까 JP모건 봤으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정고점을 돌파해서 우상향으로 쭉 돌아간 상태예요. 국내 증시에도 은행사들도 지금 저점 대비 은행사들 세계 은행에 맞춰 은행 지수에 맞게끔 업종이 우상향 돼야 될 것 같고요. 거의 저점 대비 약 30% 올라간 상태인데 30% 올라간 상태인데 지금 배당 투자로까지 보게 되면은 아직 글쎄요 30%가 올라간 거면은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그만큼 은행 쪽에 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금융 쪽에서 이제 금융 쪽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지금 향후 5년, 6년 정도까지는 금융주가 좀 대세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금융에다가 지금 돈이 몰리게 되게 돼 있으면은 결국에는 금융사들이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 광주은행이 적금을 13%를 줍니다. 광주은행이 적금을 13%. 자, 하나은행이 11%를 주고요.
우리은행이 10%의 적금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뭐 우대율 대비 어떠한 조건이나 여러 가지 카드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복합적으로 한 우대금리로 해가지고 적금 상품을 내놓은 부분인 건데, 지금 적금 상품이 13%까지 올라간 거로 보면은, 자 13%면은, 야 원금을 보장을 해주고서 13%를 준다. 엄청난 거죠. 예. 그러면은 즉 부동산 수익이 1억으로 했을 경우에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1억을 광주은행으로 적금거리를 넣을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13%니까 1억에 1,300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약 순이익에서 이제 또 세금을 내야 되겠죠.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은 좀 덜해질 수가 있겠지만은 보통 한 1,200 정도는 남을 것 같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억에 1,200 정도 나온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쪼개기를 해가지고 쪼개기 은행이나 이제 지인의 어떠한 가족끼리 이렇게 해서 분산을 해가지고 광주은행인가요? 광주은행이나 하나은행, 우리은행에다가 이 적금 상품을 넣게 되면은 원금 보장을 해주면서 11%, 13%를 해준다. 그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부동산을 팔고서 은행 적금 상품을 들어서 이 금리 자체가 어차피 1년 만기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기 이자나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참 아직까지는 지금은 금융주 쪽을 더 사야 된다, 주식을. 저 같은 경우는 금융주 쪽을 계속적으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전망이 금융주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술 성장주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왔던 상황이라서, 예? 그 바이오주나 이런 애들도 다 코로나 때 이어서 앞으로 뭐 코로나로 해서 이익이 엄청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을 까보니까, 예?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원했던 그 기대감의 그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대감의 매출에 대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적게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투자 심리가 기대만도 못한 그런 수익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향후 기관 투자자들이나 정부나 어떠한 금융 투자자들은 앞으로 금융주 쪽이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적금 상품 같은 경우는 뭐 13%가 뭐 올라가고 막 그러지만은 지금 은행들이 자금 수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많이 부동산으로 빠져나간 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은행들은 부동산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담보로 어느 정도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한국이 좀 웃긴 게 있어요. 예? 부동산만 땅만 갖고 있으면은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담보 대출을 해줘야 된다. 의무적으로 조금 이 수익성이나 어떠한 시장의 상권이나 여러 가지 조성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이 시장 조성안이 뭐 모르죠. 그거는 뭐 추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야 이거는 돈이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추진을 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상권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기업에서 그 근처에서 먹거리를 생산을 해준다던가 그 시장 조성이 의식주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돼 있는 상태여야지만 되는 거죠. 즉 그 주변 상권에서 어떠한 기업들이나 어떠한 회사들이
어 운영이 되면서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면서 공장에서 어떠한 이제 생산해서 돈을 버는 근로직들이 나와서 소비를 해주다 보면은 자연스레 그 근처에서 상권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부분인 건데 터무니없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시장 계획 조성안을 짜가지고 신도시를 만들고 그래 버리면은 어 신도시가 되고 아파트가 생겨서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서 어떠한 기업들이 어 거기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기업들이 거기서 어 직원들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 조성안을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는 그렇게 활성화되는 도시가 될 수가 없어요. 즉 공단이라는 거죠. 공단이 많은 곳에는 항상 그 근처에는 좀 먹자거리들이나 어떠한 이 이익이나 어떠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일하고 이제 소비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땅을 지어서 뭐 시장 조성안을 해가지고 그냥 집만 딱딱딱 지운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성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거죠. 결국엔 다 몇 억 했던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 했던 아파트 가격이 막 5억만 떨어져도 예, 부동산 자체는 가격이라는 거는 글쎄요. 저는 부동산에는 매력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는 어떠한 생산도 하지 않고 어떠한 사회적 활동도 하지 않아요. 아파트가 무슨 사회적 활동을 하고 사회적 기부 활동을 하고 아파트가 어떻게 어 어떠한 뭐 활동을 합니까? 응? 집으로서의 그냥 가치적인 그런 부분인 거죠. 예, 제가 왜 주식 투자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적어도 회사라는 거는 운영을 하면서 오너들이 운영을 하고 그 운영을 하면서 이익을 또 창출하고 그 이익이 창출하면은 사회적인 어떠한 기부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기부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사회적 기부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개의 이제 공동체 생활을 만들어가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그런 즐거움이나 아니면은 이 기업이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금융이나 이런 쪽이 지금 자금 조달도 해서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투자를 해주면서 어떠한 기부를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고 뭐 해주면서 그 어려웠을 때 주식을 사줌으로써 나는 이때 어려웠을 때 투자를 해줬던 사람이다. 근데 1, 2년 뒤에 그 기업이 어떠한 활동이나 투자 활동을 완만하게 해가지고 잘 돼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기업이 잘 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저 또한 그때 어려웠을 때 저가에 투자를 해줬었던 그런 투자 부분을 이제 그 기업들이 어 원활하게 사회적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자본이 모여서 주가를 부양을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어려웠을 때 그 회사를 도와줬는데 지금은 야 이렇게 그 회사가 잘 되고 잘 나가는구나 라고 하면은 주식으로서 어느 정도 돈은 벌 수 있겠지만은 또 보람이 있다라는 거죠. 야, 내가 그 기업을 어려웠을 때 투자를 해줬는데, 야, 그 기업이 지금 잘 나간다. 응? 야,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번 게 얼마야? 응? 이런 보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딱 사놓고 막, 아파트나 뭐, 어떠한 사회적 경제 활동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떠한 물건을 사놓고서
야, 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바래. 그거는 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어떠한 어 그런 물건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그거 가격이 오르길 바란다? 글쎄 그거는 약간 투기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제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까요? 야,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매각을 해. 야, 그러면은 난 보람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글쎄요, 보람이 있을까요? 아파트를 고가에 매도를 한다고 보람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떠한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거나 힘든 상황을 조금 도와주면서 그 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자식을 키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작물을 키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투자라는 거는 제가 지금 좀 코가 막혀가지고 좀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어느 정도 봐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업을 투자를 함으로써 그 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다. 그러면은 내가 투자했던 기업이 어떻게 잘 운영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성장해 나가는지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게 투자자로서 봐야 할 관점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저보다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투자라면은 조금 사회적으로 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활동도 하는 그런 어떠한 그런 부분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지금 21분 동안, 22분 동안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적금 금리가 11%대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에는 투자할 시기가 아니고요. 주식도 투자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적금 상품에 넣어가지고 적금으로 이자를 받는 게 오히려 더 큰 이득이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굳이 투자를 해야 한다면은 금융주나 이런 쪽에다가 조금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세계 증시가 조금 올라서 뭐 투자자분들이나 여러 가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수익이 났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시간 가치나 어떠한 가치고 이제 연말 쪽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돌리는 것뿐이고 앞으로 내년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힘들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적금으로 그냥 은행들이 지금 자금 조달이 딸리고 있으니까 예적금 상품을 크게 하더라도 자금 조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랜만에 주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주식 포지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냅두고 뭐 더 이상 뭐 매도를 한다든지 매수를 한다든지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주식이나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정확한 바닥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예, 그냥 지켜보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식은 약간 스톱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이제 또 계속적인 어 현금 창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쪽에다가 또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서 또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익 창출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주식 외에 다른 쪽으로도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원래 돈이라는 거는 돈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벌 수 있을까라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이 가는 거지 어떠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돈만 벌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로 가지도 않고 실천을 하는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돈은 흐르게 돼 있고 결국 돈이라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좀 똑똑한 사람들한테 또 돈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금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초반맨 TV였습니다.